외계인들이 우리가 사는 지구와 달을 침략한다는 정보가 입수됐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니 신속히 움직이도록. 만점! 전국의 6학년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우주사령부 소속 전략분석가 문성준입니다. 방금 사령관님으로부터 외계인의 침략 소식을 접했는데요. 그들의 침략으로부터 지구와 달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지구와 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살펴볼 분석 포인트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 분석 포인트입니다. 네, 지구의 자전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 분석 포인트, 네, 하루 동안 별과 달의 위치를 살펴볼 겁니다. 세 번째 전략 포인트는요, 지구에 낮과 밤이 생기는 까닭도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첫 번째 전략 분석부터 살펴볼까요?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첫 번째 전략 분석 포인트, 지구의 자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까요? 자, 여기 보니까 지구의 자전 해가지고 어떤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림에 지구 주변에 알 수 없는 선들이 나와 있네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같이 살펴볼게요. 지구의 자전, 여기서 자전이 뭘까요? 자전이나 함은 천체가 자전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자전축이 뭘까요? 바로 남극과 북극을 이은 가상의 선을 자전축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축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돌고 있다고 하는데요. 얼마 만에 한 바퀴씩이요? 하루에 한 바퀴씩 회전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구가 자전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았으니까요. 방향을 한번 살펴볼까요? 지구 자전의 방향 살펴보겠습니다. 지구 자전의 방향은요. 어느 쪽에서? 서쪽에서 어느 방향으로? 동쪽으로 회전한다고 하는데요. 왜 서쪽에서 동쪽이냐? 남쪽 하늘을 바라보고 섰을 때요. 남쪽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자, 오른쪽은 서쪽이죠. 그리고 왼쪽은 동쪽입니다. 자, 그런데 자전 방향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서쪽에서 동쪽 방향이다. 이 얘기겠죠.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 시계 방향하고 비교해 볼게요. 1, 2, 3 이렇게 되겠죠. 시계 방향과는 반대 방향이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지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주선을 타고 직접 나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창밖으로 지구가 보이죠?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하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 자전축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분석관님, 질문 있습니다.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네, 우리 노을이 대원이 아주 좋은 질문을 해줬습니다. 네, 이 자전의 증거로는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과 같이 보이는 이 현상이 바로 우리 자전의 증거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 버스를 타고 이동할 때를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버스가 앞으로 움직일 때 고정되어 있는 나무나 건물들은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죠? 마찬가지로 태양계의 입장에서 태양은 고정되어 있는 천체인데요. 이 천체가 마치 지구에서 봤을 때 동에서 떠서 남쪽을 거쳐서 서쪽으로 지는 이 현상, 실제로 움직이는 건 아니겠죠? 바로 관찰하고 있는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돌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랍니다. 이해되었나요?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살펴본 내용들 잘 이해했는지 한번 점검해 볼게요. 자, 여기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는 하루에 얼마씩이요? 바로 한 바퀴씩. 무엇을 중심으로? 네, 실제로 보이진 않지만 북극과 남극을 잇는 이 선을 중심으로, 이 선이 뭐였죠? 바로 자전축을 중심으로, 그렇죠? 자전축을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했어요? 바로 자전이라고 했죠. 다음 살펴볼게요. 자, 지구는 자전을 하고 있는데요. 방향 물어볼 수 있겠죠? 자, 여기는 서쪽에서 어느 방향으로? 동쪽 방향으로 자전하고 있습니다. 이 방향은 무슨 방향이에요? 시계 방향인가요? 아니죠. 시계 반대 방향입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살펴본 내용 잘 이해했다면 이제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살펴볼게요. 첫 번째 문제, 교재 12쪽에 있는 1번 문제네요. 같이 살펴볼게요. 지구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몇 가지? 두 가지 고르시오. 두 가지 고르라고 그랬는데 한 가지씩 고르는 친구들 틀리겠죠? 네, 선택지 살펴볼게요. 1번은요. 지구는 스스로 회전한다. 이걸 뭐라 그랬어요? 자전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지구는 움직이지 않는다. 안 움직이나요? 지금까지 계속 배웠던 건 움직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틀린 말이 되겠죠. 세 번째 볼게요. 지구는 시계 방향으로 자전한다. 여기서 중요한 말, 시계 방향 맞습니까? 아니죠. 시계 반대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아닐 거고요. 4번 볼게요. 지구는 자전축을 중심으로 회전한다. 맞죠? 지구는 자전축, 북극과 남극을 잇는 가상의 선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하고 있습니다.
5번 볼게요. 지구는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자전한다. 이건 맞는 얘기죠. 정답 몇 가지 쓰라고 했어요? 2가지 쓰라 그랬죠? 옳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2번과 3번을 정답으로 고르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다음 문제 같이 살펴볼게요. 다음 문제는요. 교재 12쪽에 있는 4번 문제입니다. 지구에서 본 하루 동안의 태양의 움직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래요. 옳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자, 근데 이 문제는 정말 쉬운 문제예요. 지구에서 본 태양, 여러분 맨날 보잖아요. 그렇죠? 살펴볼게요. 첫 번째,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면 정말 힘들 거예요. 두 번째 볼게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도 웃기겠죠? 남쪽에서 북쪽으로 머리 위로 막 지나가는 거예요. 웃길 거예요. 세 번째, 서쪽에서 동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해가 서쪽에서 뜬다는 말 있죠? 이거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걸 얘기할 때 서쪽에서 뜬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겠죠. 4번 보겠습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맞죠? 해는 동쪽에 있어서 서쪽으로 집니다. 그러니까 정답 뭐예요? 정답은 4번. 5번 볼게요. 달 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씩 회전하는 것처럼 보인다. 정말 종말이 다가오는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네요. 정답 쉽게 고를 수 있었을 겁니다. 다음 문제 살펴볼게요. 다음 문제입니다. 아까 자전 방향 그리고 태양의 움직임 같은 것을 실험을 통해서도 물어볼 수 있어요. 같이 살펴볼게요. 13쪽에 있는 6번 문제예요. 다음은 지구의 자전을 알아보기 위한 역할놀이입니다. 지구 역할을 맡은 사람이 회전하면서 보았을 때 얘가 회전하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서에서 동쪽 방향으로. 태양 역할을 맡은 사람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지 얘 안 움직이죠? 하지만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구한테? 얘한테요. 네, 가로 안에 알맞은 방위를 쓰라고 했습니다. 자, 얘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움직이니까 얘는 움직이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만 알고 있으면 되겠죠? 어느 쪽입니까? 바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거, 내가 실제로 움직이고 있을 때 고정되어 있는 사물을 보면 그 고정된 사물은 내가 움직이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다음 문제 살펴볼게요. 다음 문제입니다. 15쪽에 있는 16번 문제고요. 서술형이네요. 이런 거 어려워하는 친구들 많죠? 선생님이 쉽게 푸는 방법 설명해 주겠습니다. 다음은 지구의 자전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그림을 참고해서 지구의 자전에 대해서 쓰라고 했어요. 이 그림을 참고하래요. 내가 알고 있는 거 말고요. 이 그림에 있는 걸 참고하래요. 자, 그림을 살펴봅시다. 여기 있는 지구가 있죠? 그리고 여기 있는 거 뭐예요? 북극과 남극을 잇는 거. 이거 자전축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방위가 나왔네요. 서쪽과 동쪽 움직인다. 이거 뭐예요? 자전 방향이네요. 자, 그러니까 이 그림을 봤다면 적어도 자전축과 자전 방향에 대해서는 꼭 써줘야 되겠죠? 정답 어떻게 쓰면 되는지 살펴볼게요. 지구는 무엇을 중심으로? 자전축을 중심으로 어디에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하루에 얼마씩 한 바퀴씩 회전한다. 이렇게 쓰면 아주 완벽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서술형 문제 푸는 것도 어렵지 않았죠? 선생님과 함께 지금 첫 번째 전략 분석 해봤는데요. 완벽하게 분석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두 번째 전략 분석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과 함께 두 번째 전략 분석. 하루 동안 달과 별의 위치를 살펴볼 텐데요. 그중에서 먼저 달의 위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저기 선생님이 여기 달 그림을 나타냈어요. 시각에 따라서 관찰되는 달의 위치를 표시를 해놨는데요. 여기 보면 19시부터 21시, 23시, 새벽 1시, 3시, 5시까지 나타냈죠? 자, 이제 이것들의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선생님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달의 위치 변화를 관찰하기 좋을 때는요. 뭐 초승달, 금음달, 반달 여러 가지 달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보름달이 뜰 때 가장 관찰하기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보름달은 초저녁, 그렇죠. 7시쯤에 동쪽 지평선 부근에서 보입니다. 그리고 자정, 밤 12시죠. 밤 12시에는 남쪽에서 보이고요. 이제 새벽 5시, 6시 이쯤 되면 서쪽 지평선에서 보이다가 점점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 있죠. 바로 이겁니다. 달은 어디에서 하루 동안 어느 쪽에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위치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과 함께 관측실로 나가서 실제로 달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 작은 달이 보이죠?
자, 이렇게 크게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어떤 위치에서 관찰이 되는지 표시를 해볼 거예요. 네, 초저녁엔 역시나 동쪽에서 관찰이 됐죠. 점점 시간이 갈수록 남쪽으로 가니까 네, 자정이 지나니까 남쪽을 지나가게 되네요. 그리고 점점 시간이 해 뜰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서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분석관님, 질문 있습니다. 보름달 대신 반달이나 초승달을 관찰하면 안 되나요? 우리 새벽대원이 아주 좋은 질문을 해줬습니다. 네, 물론 초승달이나 금음달, 반달 모두 달의 움직임을 관찰할 수는 있죠. 하지만 하루 동안 움직이는 모습을 충분히 관찰하기 위해서는 보름달이 아주 적합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 궁금하죠? 선생님과 함께 살펴볼게요. 보름달이 뜨는 날 달을 관찰하기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름달은 태양이 보이지 않게 될 무렵 동쪽에서 보이기 시작해서 하룻밤 동안 남쪽을 지나 태양이 뜰 무렵 서쪽으로 져요.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관찰할 수 있죠. 하지만 초승달은 낮에 동쪽에서 뜨고 태양이 질 무렵 아주 잠깐 서쪽 하늘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또 금음달은 태양이 뜨기 몇 시간 전에 잠깐 동안 동쪽 하늘에서 관찰이 가능해요. 초승달과 금음달은 이렇게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하루 동안 달의 위치를 확인하기에는 보름달이 적합한 거죠. 자, 선생님은 지금 별의 움직임을 살펴보기 위해서 야외 관측실로 다시 나왔습니다. 달뿐만 아니라 별도 동쪽에서 남쪽 하늘을 거쳐 서쪽으로 이동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는데요. 정말 그런지 실제로 관찰을 해볼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별 본다고 했는데 지금 별 안 떠 있는데요? 네, 맞죠? 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별이 안 보인다고 해서 별이 없는 것일까요? 아니죠. 태양빛이 밝아서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선생님은 지금 여기에 뒤에 별자리를 표시해봤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가 추적할 것은 3월에 잘 보이는 오리온 자리예요. 자, 오리온 자리는 지금 동쪽에 있답니다. 자, 이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오리온 자리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살펴볼게요. 자, 동쪽에서 남쪽 하늘로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오리온 자리가 보이지 않아요. 왜요? 해가 떠 있잖아요. 하지만 해가 지기 시작하는 초저녁쯤 되면 남쪽 하늘에서 오리온 자리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고 나서 쭉쭉 시간이 가다 보면 남쪽에 있던 오리온 자리가 점점 어느 방향으로? 서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죠. 그리고 더 시간이 흐른다면 서쪽 지평선 너머로 오리온 자리는 잠을 자러 가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선생님과 함께 살펴본 전략 분석 두 번째, 잘 이해했는지 선생님과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선생님이 달과 별의 움직임을 표시해놨습니다. 자, 먼저 달 볼게요. 하루 동안 달의 움직임 가장 잘 관찰하려면 무엇은 달을 추적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보름달이었습니다. 보름달을 추적해보면 위치 변화를 잘 알 수 있는데요. 볼게요. 보름달 동쪽에 떠서 남쪽을 지나 서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별자리도 그럴까요? 네, 별자리 우리가 뭘 알아봤어요? 오리온 자리 가지고 알아봤죠? 오리온 자리도 역시나 동쪽에서 남쪽을 거쳐 서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구간은 이 구간이었죠? 네, 해가 져야만 볼 수 있으니까요. 네, 정리해보면 동쪽에서 남쪽을 거쳐 서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이겠죠. 지구 자전하기 때문에 달, 별, 해가 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전략 분석에서 살펴본 내용들, 이제 잘 이해했는지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예요. 교재 13쪽에 있는 9번 문제입니다. 이 그림 뭐였죠? 시간에 따라서 달이 어떻게 위치를 바꾸고 있는지 나타낸 그림이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요. 하루 동안 달의 위치 변화를 설명한 것이래요. 여기 나와 있죠?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펴볼게요. 달의 위치는 하루 동안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달라진다. 이런 문제 어렵나요?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이쪽에서, 왜냐면 19시잖아요. 초저녁에서 자정, 그리고 새벽. 어느 쪽이에요? 그러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달라진다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정답 볼까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달라진다. 어렵지 않죠? 13쪽의 10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루 동안 달의 위치가 달라지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지 정확한 답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첫 번째, 달이 둥글기 때문이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확실하진 않죠. 다른 모양이라면 어떻게 될지 궁금증을 가져볼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볼게요. 달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기 때문이다. 이거는 아마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것 같아요. 이것도 확실한 정답은 아니니까 물음표, 궁금증을 가져보자고요. 정말 이게 영향을 주는지. 세 번째, 지구가 달을 끌어당기기 때문이다. 이것도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우선 정확한 우리가 찾는 정답은 아니네요. 네 번째 보겠습니다. 지구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자전하기 때문이다. 자전, 이거 중요한 말이죠. 돌고 있기 때문에, 지구가 돌고 있기 때문에 달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정답인 것 같죠? 하지만 함정이 있습니다. 어디 함정이 있어요? 바로 여기죠. 동쪽에서 서쪽으로 자전한대요. 말이 돼요? 아니잖아요. 달은 동쪽에서 떠서 남쪽을 지나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보이죠? 왜? 지구는 그 반대쪽으로 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여기 있습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확실하게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되겠죠? 정답 뭡니까? 정답은 5번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살펴볼까요? 다음 문제는 문제가 좀 길죠? 잘 꼼꼼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교재 14쪽에 있는 11번 문제고요. 문제 읽어볼게요. 다음 대화를 보고요. 대화가 여기 있네요. 경은이가 지난주 금요일 날 본 달이, 이 달이 자정에 위치한 곳을 바르게 나타낸 것은 어느 것입니까? 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건 경은이가 본 달이 대체 무슨 달이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이 달이 자정에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대화 볼게요. 선생님이에요. 지난주 금요일 날 저녁에 달을 관찰한 사람을 발표해보세요. 숙제 내준 걸 검사하나 봐요. 경은이에요. 금요일 날 저녁 7시에 초저녁에 베란다에 나가서 달을 관찰했는데 보름달 나왔네요. 얘가 관찰한 달은 무슨 달이에요? 보름달이에요. 동쪽 지평선 부근에 떠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보름달은 자정에는 어디에 떠 있었죠? 맞아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로 가지 않죠? 남쪽을 거쳐서 갑니다. 그래서 남쪽 하늘에서 관찰할 수 있었다. 정답 뭡니까? 정답은 3번.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다음 문제도 살펴볼게요. 다음 문제입니다. 교재 14쪽에 있는 13번 문제고요. 자, 이것도 역시나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니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예요. 다음은 어느 날 저녁 7시경 초저녁이죠. 오리온 자리의 위치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위 오리온 자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기역과 니은 중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위를 보니까 여기는 남쪽이고요. 서쪽이네요. 생략된 부분 뭘까요? 네, 쭉 이어보면 이쪽이 동쪽이겠죠. 하지만 이쪽은 표시를 안 했어요. 왜요? 이쪽에 있는 것은 해 때문에 볼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쪽은 없어졌습니다. 자, 이제 볼게요. 남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움직일까? 서쪽 방향으로 움직일까요? 자, 이걸 볼 때 고민할 필요 없어요. 달, 해, 별 모두 동쪽에서 남쪽 하늘을 거쳐 서쪽으로 이동하니까요. 그래서 정답 뭘까요? 정답은 니은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두 번째 전략 분석을 마쳤는데요. 자, 이제 남아있는 거 있죠? 세 번째 전략 분석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 분석은 선생님이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이 실험 어떤 준비물들이 필요한지 궁금하죠? 선생님과 함께 살펴볼게요. 자, 여기 보이는 이 큰 것은요. 전등입니다. 그리고요. 여기 있는 것은 지구의 또는 지구본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쬐끄맣게 보이는 요것은 바로 종이 인형이에요. 자,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에게 최면을 걸 겁니다. 어떻게 걸 거냐면요. 자, 여기 있는 전등 앞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태양이다. 뭐요? 태양이요. 그리고 여기는 지구인은 뭘까요?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다. 그럼 여기 있는 인형은 바로 여러분, 관찰자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실험을 하나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해야 할 것은요. 여기 있는 태양과 지구, 그러니까 전등과 지구위를 놓는 겁니다. 이 둘 사이의 거리는 약 40cm가 아주 적당할 것 같네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이제 관찰자가 있어야 되겠죠? 관찰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 바로 우리나라 위치에 이렇게 붙여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관찰자가 이 현상들을 관찰하는 것이 되겠죠. 세 번째, 이제 방위를 찾아야 돼요. 동쪽과 서쪽을 찾아야 되겠죠. 자, 여기 선생님 여기 자세히 보여줄게요. 여기 우리나라에서 서쪽에 있는 쪽, 그렇죠. 중국, 서해바다 이쪽이 보이죠? 이쪽이 서쪽이에요. 그리고 동해바다에 있는 쪽, 일본이 있는 쪽, 이쪽은 동쪽이겠죠. 사전 방향은 어떻게 되죠?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가전이 될 겁니다.
이 방향으로 회전을 하겠죠. 이제 우리는 자전 방향을 맞춰서 회전을 시킬 거예요. 계속 회전을 시키면서 언제가 낮이고 언제가 밤일지, 낮과 밤일 때의 위치를 찾아볼 텐데요. 자,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죠. 낮이라면 도대체 언제지? 점심 먹을 땐가? 아니면 해지기 전인가? 궁금할 겁니다. 자, 이때 우리가 약속을 해야 돼요. 낮! 언제냐면 바로 밝은 때예요. 해가 떠가지고 지기 전까지의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해를 볼 수 있는 때는 무조건 낮입니다. 그렇다면 밤은 어떨까요? 밤은 해가 안 떠 있는 시간이죠. 해가 져가지고 다시 뜨기 전까지의 시간을 밤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이제 선생님 불을 끄고 실험을 통해서 낮과 밤일 때의 위치를 찾아보겠습니다. 태양의 불을 밝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구는 자전을 시작하죠. 네, 서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자전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될 건 뭐죠? 낮일 때의 위치와 밤일 때의 위치입니다. 자, 낮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관찰자가 뭘 볼 수 있어야 될까? 바로 태양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태양빛을 받아서 밝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바로 이 위치가 낮일 때의 위치겠죠. 자, 그럼 밤일 때의 위치 찾아보겠습니다. 자전을 계속합니다. 관찰자는 이제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상태일 때는 관찰자, 태양 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두운 상태겠죠? 바로 이 상태일 때가 밤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언제 낮이 시작되고 언제 밤이 시작되는지 살펴볼까요? 자전을 계속하다가 관찰자가 천천히 빛의 세계로 들어오는 것처럼 보일 때, 바로 이때가 밝아지기 시작할 때, 낮이 시작할 때고요. 이제 갑니다. 계속 쭉 가서 이제 관찰자가 어둠으로 들어갈 때, 이때가 바로 밤이 시작될 때겠죠. 실험하느라 고생해준 태양의 불빛을 끄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정리해 볼 건데요. 자,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태양빛을 받으면, 그리고 관찰자가 태양을 볼 수 있는 위치가 되면 낮입니다. 그리고 태양빛을 받지 못하면 밤이 된다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 지구에 낮과 밤이 생기는 까닭은 무엇 때문이다? 지구가 자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알겠죠?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살펴본 내용 잘 알고 있는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태양이 있고요. 태양빛이 이렇게 비치고 있습니다. 밝은 부분 어딘가요? 여기고요. 어두운 부분은 이쪽입니다. 자, 밝은 부분 뭘까요? 바로 낮이고요. 어두운 부분은 밤이 되겠죠. 이 현상이 생기는 까닭은 무엇 때문이다? 바로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즉 지구가 자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까지 선생님과 함께 확인했습니다. 자, 세 번째 전략 분석 내용, 이제 잘 이해하고 있는지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 살펴볼게요. 교재 11쪽에 있는 7번 문제입니다. 우리 이거 실험했던 거 기억나죠? 문제 살펴볼게요. 다음은 자석 인형을 우리나라 위치에 붙이고, 이거 인형 뭘까요? 관찰자고요. 우리나라 위치, 관찰하는 위치입니다. 지구를 회전시킵니다. 어느 방향으로 회전시켰죠? 자전 방향과 같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시켰습니다. 우리나라가 낮일 때와 밤일 때의 위치를 확인하는 실험이에요. 이제 물으면 답하라고 했죠? 7번 문제 볼게요. 가와 나 중에서 우리나라가 낮일 때, 낮 뭐였어요? 우리 관찰자가 태양을 볼 수 있을 때, 그리고 우리나라가 밝을 때죠. 자,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자석 인형이 여기 있고요. 여기는 여기 있네요. 자, 태양에서 빛이 쭉 나갑니다. 자, 태양빛을 관찰자는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뭘까요? 낮이 되겠고요. 그렇다면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태양빛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얘는 반대쪽에 있기 때문에 태양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뭘까요? 밤이 되겠죠? 그렇다면 낮일 때의 기호 뭔가요? 어렵지 않게 고를 수 있죠? 가,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살펴볼게요. 다음 문제는 교재 11쪽에 있는 8번 문제입니다. 자, 아까와 같은 보기죠? 자, 이때는 아까 뭐였어요? 낮이었고요. 이때는 밤이었습니다. 왜냐면 햇빛을 못 받으니까요. 이 실험을 할 때 지구위를 회전시키는 방향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하고 묻고 있어요. 지구위를 회전시킵니다. 내 마음대로 회전시킵니까? 아니요. 지구의 무슨 방향? 자전 방향과 똑같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지구의 자전 방향 무슨 방향이더라? 네, 동에서 서? 아니죠. 서에서 동쪽 방향이었습니다. 찾아볼까요? 서에서 동, 서에서 동, 서에서 동. 여기 있네요. 정답 뭐예요? 정답은 2번. 이렇게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다음 문제 15쪽에 20번 문제 살펴볼게요. 자,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을 두 가지, 몇 가지요? 두 가지만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머릿속에 찾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뭐 배웠더라? 지구 자전하니까 우선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 그리고 달도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것, 별자리도 동에서 서로 가는 것, 이거 배웠죠? 이거 왜 그랬죠?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이에요. 어느 방향으로? 서에서 동으로. 하나 찾았네요. 두 번째 뭐가 있었어요? 햇빛을 받고 못 받고 차이가 뭐였죠? 바로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적으면 아주 정확한 답이 되겠어요. 적어볼까요? 자, 첫 번째, 해, 달, 별이 모두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낮과 밤이 생깁니다. 왜? 지구가 돌고 있으니까 빛을 받는 부분과 못 받는 부분이 생깁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어때요? 어렵지 않죠? 자, 선생님과 함께 첫 번째 전략 분석, 두 번째 전략 분석, 세 번째 전략 분석까지 살펴봤으니까요. 이제 전략 분석 보고서를 써야겠죠? 보고서를 써보겠습니다. 오늘의 전략 분석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구는 자전축을 중심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하루 한 바퀴씩 회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는 하루 동안 달과 별의 위치가 동쪽에서 남쪽을 거쳐 서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낮과 밤이 생깁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 대원들은 들어라. 외계인의 공격에 더욱 강력히 대응하기 위한 미션을 두도록 하겠다. 우주사령대원이라면 꼭 해결해야 할 미션이 나왔죠? 우리 미션 수행은 수강후기 게시판을 이용해주고요. 또 공부하다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Q&A 게시판을 활용해주세요. 우리 게시판 찾아오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검색창에 EBS만 검색해주세요. 자, 그럼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공부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만점! 초승달과 금음달은 이렇게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하루 동안 달의 위치를 확인하기에는 보름달이 적합한 거죠. 자, 선생님은 지금 별의 움직임을 살펴보기 위해서 야외 관측실로 다시 나왔습니다. 달뿐만 아니라 별도 동쪽에서 남쪽 하늘을 거쳐 서쪽으로 이동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는데요. 정말 그런지 실제로 관찰을 해볼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별 본다고 했는데 지금 별 안 떠 있는데요? 네, 맞죠? 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별이 안 보인다고 해서 별이 없는 것일까요? 아니죠. 태양빛이 밝아서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선생님은 지금 여기에 뒤에 별자리를 표시해봤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가 추적할 것은 3월에 잘 보이는 오리온 자리예요. 자, 오리온 자리는 지금 동쪽에 있답니다. 자, 이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오리온 자리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살펴볼게요. 자, 동쪽에서 남쪽 하늘로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오리온 자리가 보이지 않아요. 왜요? 해가 떠 있잖아요. 하지만 해가 지기 시작하는 초저녁쯤 되면 남쪽 하늘에서 오리온 자리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고 나서 쭉쭉 시간이 가다 보면 남쪽에 있던 오리온 자리가 점점 어느 방향으로? 서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죠. 그리고 더 시간이 흐른다면 서쪽 지평선 너머로 오리온 자리는 잠을 자러 가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선생님과 함께 살펴본 전략 분석 두 번째, 잘 이해했는지 선생님과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선생님이 달과 별의 움직임을 표시해놨습니다. 자, 먼저 달 볼게요. 하루 동안 달의 움직임 가장 잘 관찰하려면 무엇은 달을 추적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보름달이었습니다. 보름달을 추적해보면 위치 변화를 잘 알 수 있는데요. 볼게요. 보름달 동쪽에 떠서 남쪽을 지나 서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별자리도 그럴까요? 네, 별자리 우리가 뭘 알아봤어요? 오리온 자리 가지고 알아봤죠? 오리온 자리도 역시나 동쪽에서 남쪽을 거쳐 서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구간은 이 구간이었죠? 네, 해가 져야만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동쪽에서 남쪽을 거쳐 서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왜 그럴까요? 바로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이겠죠? 지구 자전하기 때문에 달, 별, 해가 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전략 분석에서 살펴본 내용들 이제 잘 이해했는지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예요. 교재 13쪽에 있는 9번 문제입니다. 이 그림 뭐였죠? 시간에 따라서 달이 어떻게 위치를 바꾸고 있는지 나타내는 그림이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요. 하루 동안 달의 위치 변화를 설명한 것이래요. 여기 나와 있죠?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펴볼게요. 달의 위치는 하루 동안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달라진다. 이런 문제 어렵나요? 전략 분석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 분석은 선생님이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이 실험 어떤 준비물들이 필요한지 궁금하죠? 선생님과 함께 살펴볼게요. 자, 여기 보이는 이 큰 것은요. 전등입니다. 그리고요. 여기 있는 것은 지구의 또는 지구본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쬐끄맣게 보이는 요것은 바로 종이 인형이에요. 자,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에게 최면을 걸 겁니다. 어떻게 걸 거냐면요. 자, 여기 있는 전등 앞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태양이다. 뭐요? 태양이요. 그리고 여기는 지구인은 뭘까요?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다. 그럼 여기 있는 인형은 바로 여러분, 관찰자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실험을 하나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해야 할 것은요. 여기 있는 태양과 지구, 그러니까 전등과 지구를 놓는 겁니다. 이 둘 사이의 거리는 약 40cm가 아주 적당할 것 같네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이제 관찰자가 있어야 되겠죠? 관찰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 바로 우리나라 위치에 이렇게 붙여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관찰자가 이 현상들을 관찰하는 것이 되겠죠? 세 번째, 이제 방위를 찾아야 돼요. 동쪽과 서쪽을 찾아야 되겠죠? 자, 여기 선생님 여기 자세히 보여줄게요. 여기 우리나라에서 서쪽에 있는 쪽, 그렇죠. 중국, 서해바다 이쪽이 보이죠? 이쪽이 서쪽이에요. 그리고 동해바다에 있는 쪽, 일본이 있는 쪽, 이쪽은 동쪽이겠죠? 사전 방향은 어떻게 되죠?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사전이 될 겁니다. 이 방향으로 회전을 하겠죠? 이제 우리는 자전 방향을 맞춰서 회전을 시킬 거예요. 계속 회전을 시키면서 언제가 낮이고 언제가 밤일지, 낮과 밤일 때의 위치를 찾아볼 텐데요. 자,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죠. 낮이라면 도대체 언제지? 점심 먹을 땐가? 아니면 해지기 전인가? 궁금할 겁니다. 자, 이때 우리가 약속을 해야 돼요. 낮! 언제냐면 바로 밝은 때예요. 해가 떠가지고 지기 전까지의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해를 볼 수 있는 때는 무조건 낮입니다. 그렇다면 밤은 어떨까요? 밤은 해가 안 떠 있는 시간이죠. 해가 져가지고 다시 뜨기 전까지의 시간을 밤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이제 선생님 불을 끄고 실험을 통해서 낮과 밤일 때의 위치를 찾아보겠습니다. 태양의 불을 밝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구는 자전을 시작하죠. 네, 서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자전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될 건 뭐죠? 낮일 때의 위치와 밤일 때의 위치입니다. 자, 낮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관찰자가 뭘 볼 수 있어야 될까? 바로 태양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태양빛을 받아서 밝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바로 이 위치가 낮일 때의 위치겠죠. 자, 그럼 밤일 때의 위치 찾아보겠습니다. 자전을 계속합니다. 관찰자는 이제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상태일 때는 관찰자, 태양 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두운 상태겠죠? 바로 이 상태일 때가 밤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밤은 어떨까요? 밤은 해가 안 떠 있는 시간이죠. 해가 져가지고 다시 뜨기 전까지의 시간을 밤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이제 선생님 불을 끄고 실험을 통해서 낮과 밤일 때의 위치를 찾아보겠습니다. 태양의 불을 밝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구는 자전을 시작하죠. 네, 서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자전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될 건 뭐죠? 낮일 때의 위치와 밤일 때의 위치입니다. 자, 낮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관찰자가 뭘 볼 수 있어야 될까? 바로 태양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태양빛을 받아서 밝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바로 이 위치가 낮일 때의 위치겠죠. 자, 그럼 밤일 때의 위치 찾아보겠습니다. 자전을 계속합니다. 관찰자는 이제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상태일 때는 관찰자, 태양 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두운 상태겠죠? 바로 이 상태일 때가 밤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언제 낮이 시작되고 언제 밤이 시작되는지 살펴볼까요? 자전을 계속하다가 관찰자가 천천히 빛의 세계로 들어오는 것처럼 보일 때, 바로 이때가 밝아지기 시작할 때, 낮이 시작할 때고요. 이제 갑니다. 계속 쭉 가서 이제 관찰자가 어둠으로 들어갈 때, 이때가 바로 밤이 시작될 때겠죠. 실험하느라 고생해준 태양의 불빛을 끄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정리해 볼 건데요. 자,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태양빛을 받으면, 그리고 관찰자가 태양을 볼 수 있는 위치가 되면 낮입니다. 그리고 태양빛을 받지 못하면 밤이 된다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 지구에 낮과 밤이 생기는 까닭은 무엇 때문이다? 지구가 자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알겠죠?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살펴본 내용 잘 알고 있는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태양이 있고요. 태양빛이 이렇게 비치고 있습니다. 밝은 부분 어딘가요? 여기고요. 어두운 부분은 이쪽입니다. 자, 밝은 부분 뭘까요? 바로 낮이고요. 어두운 부분은 밤이 되겠죠. 이 현상이 생기는 까닭은 무엇 때문이다? 바로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즉 지구가 자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까지 선생님과 함께 확인했습니다. 자, 세 번째 전략 분석 내용, 이제 잘 이해하고 있는지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 살펴볼게요. 교재 11쪽에 있는 7번 문제입니다. 우리 이거 실험했던 거 기억나죠? 문제 살펴볼게요. 다음은 자석 인형을 우리나라 위치에 붙이고, 이거 인형 뭘까요? 관찰자고요. 우리나라 위치, 관찰하는 위치입니다. 지구를 회전시킵니다. 어느 방향으로 회전시켰죠? 자전 방향과 같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시켰습니다. 우리나라가 낮일 때와 밤일 때의 위치를 확인하는 실험이에요. 이제 물으면 답하라고 했죠? 7번 문제 볼게요. 가와 나 중에서 우리나라가 낮일 때, 낮 뭐였어요? 우리 관찰자가 태양을 볼 수 있을 때, 그리고 우리나라가 밝을 때죠. 자,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자석 인형이 여기 있고요. 여기는 여기 있네요. 자, 태양에서 밝은 부분 어딘가요? 여기고요. 어두운 부분은 이쪽입니다. 자, 밝은 부분 뭘까요? 바로 낮이고요. 어두운 부분은 밤이 되겠죠. 이 현상이 생기는 까닭은 무엇 때문이다? 바로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즉 지구가 자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까지 선생님과 함께 확인했습니다. 자, 세 번째 전략 분석 내용, 이제 잘 이해하고 있는지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 살펴볼게요. 교재 11쪽에 있는 7번 문제입니다. 우리 이거 실험했던 거 기억나죠? 문제 살펴볼게요. 다음은 자석 인형을 우리나라 위치에 붙이고, 이거 인형 뭘까요? 관찰자고요. 우리나라 위치, 관찰하는 위치입니다. 지구를 회전시킵니다. 어느 방향으로 회전시켰죠? 자전 방향과 같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시켰습니다. 우리나라가 낮일 때와 밤일 때의 위치를 확인하는 실험이에요. 이제 물으면 답하라고 했죠? 7번 문제 볼게요. 가와 나 중에서 우리나라가 낮일 때, 낮 뭐였어요? 우리 관찰자가 태양을 볼 수 있을 때, 그리고 우리나라가 밝을 때죠. 자,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자석 인형이 여기 있고요. 여기는 여기 있네요. 자, 태양에서 빛이 쭉 나갑니다. 자, 태양빛을 관찰자는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뭘까요? 낮이 되겠고요. 그렇다면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태양빛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얘는 반대쪽에 있기 때문에 태양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뭘까요? 밤이 되겠죠? 그렇다면 낮일 때의 기호 뭔가요? 어렵지 않게 고를 수 있죠? 가,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살펴볼게요. 다음 문제는 교재 11쪽에 있는 8번 문제입니다. 자, 아까와 같은 보기죠? 자, 이때는 아까 뭐였어요? 낮이었고요. 이때는 밤이었습니다. 왜냐면 햇빛을 못 받으니까요. 이 실험을 할 때 지구위를 회전시키는 방향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하고 묻고 있어요. 지구위를 회전시킵니다. 내 마음대로 회전시킵니까? 아니요. 지구의 무슨 방향? 자전 방향과 똑같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지구의 자전 방향 무슨 방향이더라? 네, 동에서 서? 아니죠. 서에서 동쪽 방향이었습니다. 찾아볼까요? 서에서 동, 서에서 동, 서에서 동. 여기 있네요. 정답 뭐예요? 정답은 2번. 이렇게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다음 문제 15쪽에 20번 문제 살펴볼게요. 자,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을 두 가지, 몇 가지요? 두 가지만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머릿속에 찾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뭐 배웠더라? 지구 자전하니까 우선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 그리고 달도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것, 별자리도 동에서 서로 가는 것, 이거 배웠죠? 이거 왜 그랬죠?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이에요. 어느 방향으로? 서에서 동으로. 하나 찾았네요. 두 번째 뭐가 있었어요? 햇빛을 받고 못 받고 차이가 뭐였죠? 바로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거, 내가 실제로 움직이고 있을 때 고정되어 있는 사물을 보면 그 고정된 사물은 내가 움직이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다음 문제 살펴볼게요. 다음 문제입니다. 15쪽에 있는 16번 문제고요. 서술형이네요. 이런 거 어려워하는 친구들 많죠? 선생님이 쉽게 푸는 방법 설명해 주겠습니다. 다음은 지구의 자전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그림을 참고해서 지구의 자전에 대해서 쓰라고 했어요. 이 그림을 참고하래요. 내가 알고 있는 거 말고요. 이 그림에 있는 걸 참고하래요. 자, 그림을 살펴봅시다. 여기 있는 지구가 있죠? 그리고 여기 있는 거 뭐예요? 북극과 남극을 잇는 거, 이거 자전축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방위가 나왔네요. 서쪽과 동쪽 움직인다. 이거 뭐예요? 자전 방향이네요. 자, 그러니까 이 그림을 봤다면 적어도 자전축과 자전 방향에 대해서는 꼭 써줘야 되겠죠? 정답 어떻게 쓰면 되는지 살펴볼게요.
지구는 무엇을 중심으로? 자전축을 중심으로 어디에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하루에 얼마씩 한 바퀴씩 회전한다. 이렇게 쓰면 아주 완벽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서술형 문제 푸는 것도 어렵지 않았죠? 선생님과 함께 지금 첫 번째 전략 분석 해봤는데요. 완벽하게 분석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두 번째 전략 분석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과 함께 두 번째 전략 분석. 하루 동안 달과 별의 위치를 살펴볼 텐데요. 그중에서 먼저 달의 위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저기 선생님이 여기 달 그림을 나타냈어요. 시각에 따라서 관찰되는 달의 위치를 표시를 해놨는데요. 여기 보면 19시부터 21시, 23시, 새벽 1시, 3시, 5시까지 나타냈죠? 자, 이제 이것들의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선생님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달의 위치 변화를 관찰하기 좋을 때는요. 뭐 초승달, 금음달, 반달 여러 가지 달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보름달이 뜰 때 가장 관찰하기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보름달은 초저녁, 그렇죠. 7시쯤에 동쪽 지평선 부근에서 보입니다. 그리고 자정, 밤 12시죠. 밤 12시에는 남쪽에서 보이고요. 이제 새벽 5시, 6시 이쯤 되면 서쪽 지평선에서 보이다가 점점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 있죠. 바로 이겁니다. 달은 어디에서 하루 동안 어느 쪽에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위치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과 함께 관측실로 나가서 실제로 달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 작은 달이 보이죠? 자, 이렇게 크게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어떤 위치에서 관찰이 되는지 표시를 해볼 거예요. 잘 꼼꼼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교재 14쪽에 있는 11번 문제고요. 문제 읽어볼게요. 다음 대화를 보고요. 대화가 여기 있네요. 경은이가 지난주 금요일 날 본 달이, 이 달이 자정에 위치한 곳을 바르게 나타낸 것은 어느 것입니까? 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건 경은이가 본 달이 대체 무슨 달이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이 달이 자정에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대화 볼게요. 선생님이에요. 지난주 금요일 날 저녁에 달을 관찰한 사람을 발표해보세요. 숙제 내준 걸 검사하나 봐요. 경은이에요. 금요일 날 저녁 7시에 초저녁에 베란다에 나가서 달을 관찰했는데 보름달 나왔네요. 얘가 관찰한 달은 무슨 달이에요? 보름달이에요. 동쪽 지평선 부근에 떠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보름달은 자정에는 어디에 떠 있었죠? 맞아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로 가지 않죠? 남쪽을 거쳐서 갑니다. 그래서 남쪽 하늘에서 관찰할 수 있었다. 정답 뭡니까? 정답은 3번.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다음 문제도 살펴볼게요. 다음 문제입니다. 교재 14쪽에 있는 13번 문제고요. 자, 이것도 역시나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니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예요. 다음은 어느 날 저녁 7시경 초저녁이죠. 오리온 자리의 위치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위 오리온 자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기역과 니은 중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위를 보니까 여기는 남쪽이고요. 서쪽이네요. 생략된 부분 뭘까요? 네, 쭉 이어보면 이쪽이 동쪽이겠죠. 하지만 이쪽은 표시를 안 했어요. 왜요? 이쪽에 있는 것은 해 때문에 볼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쪽은 없어졌습니다. 자, 이제 볼게요. 남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움직일까? 서쪽 방향으로 움직일까요? 자, 이걸 볼 때 고민할 필요 없어요. 달, 해, 별 모두 동쪽에서 남쪽 하늘을 거쳐 서쪽으로 이동하니까요. 그래서 정답 뭘까요? 정답은 니은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두 번째 전략 분석을 마쳤는데요. 자, 이제 남아있는 거 있죠? 세 번째 전략 분석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 분석은 선생님이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이 실험 어떤 준비물들이 필요한지 궁금하죠? 선생님과 함께 살펴볼게요. 자, 여기 보이는 이 큰 것은요. 전등입니다. 그리고요. 여기 있는 것은 지구의 또는 지구본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쬐끄맣게 보이는 요것은 바로 종이 인형이에요. 자,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에게 최면을 걸 겁니다. 어떻게 걸 거냐면요. 자, 여기 있는 전등 앞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태양이다. 뭐요? 태양이요. 그리고 여기는 지구인은 뭘까요?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다. 그럼 여기 있는 인형은 바로 여러분, 관찰자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실험을 하나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해야 할 것은요. 여기 있는 태양과 지구, 그러니 전등과 지구를